여러분, 정부 대출이 폭증한다. 그래서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지표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 말입니다. 정책 모기지 비중이 19.6%입니다. 19.6%. 와, 엄청나죠. 정책 모기지라니까 이거는 정부가 돈 푼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보증을 섰든지 정부가 이자율을 스스로 조정했던 게 쉽게 말하면 5개 대출 중에 말입니다. 1개란 뜻이 1개. 5개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개 대출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정책 모기지로 담보를 해준 비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이자가 올라가고요. 대출에 대한 수요가 적으면 이자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정책 모기지를 가지고 대출을 묶어서 그냥 뿌린다고 하면 시장 기능이 상실되는 거 아닐까요? 최소한 말입니다. 5개 대출 상품 중에 1개는 시장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시장 기능이. 야, 뭐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나. 제발 관치금융 없애고 시장 경제를 부활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관치금융이 없어지는 거냐. 시장에 대한 어떤 회복을 바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거 맞아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말에 정책 모기지 비중이 18.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말 19.3%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 19.3%입니다. 2022년 6월 현재가 19.6%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6월 현재니까요. 실질적으로 정책 모기지 비중은요. 현 정부에서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해봅니다. 이제 100일이 다 돼 가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을 하고 나서 뭔가 아주 강력한 정책 전환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2019년에 654조입니다. 그중에 121조를 정부가 정책 모기지로 지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121억을. 그리고 2021년 말에 보면 779조가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인데 150조를 정부가 정책 모기지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6월 말 현재니까요. 789조 중에 155조가 지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시장의 불안감은요. 점점 커질 거예요. 게다가 올 들어서 말입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0조 원 정도 올 들어서만 딱 잘라서요. 그중에 정책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여러분 50%에 육박해요. 50%.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서워요. 정책 모기지라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집 마련을 위해서 출시한 상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적격 대출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모기지는요. 주택을 구매할 때 고정금리 대출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요.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특히 20대 30대가 연끌 매수를 하면서
보금자리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 여기에도 보면 포퓰리즘이 완전히 숨어 들어가 있죠.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줄여가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암신전환대출을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4억 이하긴 하지만 적용금리가 3.7%에서 4%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에게 한해서 말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 기능을 점점 약화시킨다는 결론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6.12%예요.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6.22%입니다. 전세대출금리도 6.21%까지 올라갔어요. 신용대출금리도 6.21%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면 정부가 모기지 대출을 3.7%에서 4%를 해준다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은행들은 말입니다. 아니 한쪽에 대출을 묶어놨으니까 이거 안 돼. 나는 다른 대출 할래. 다른 대출은 금리 올릴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말입니다. 이게 정책 모기지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시장은 점점 무너지고 자칫 잘못하면 외국을 떠나서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무너지고 그 상황이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리스크를 감내하겠다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리스크가 감내 안 해도 된다. 현실화에 따라서 해주겠다. 게다가 정부가 모두 떠안아주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도덕적 해이 안 생기겠습니까? 모랄 해저드 말입니다. 모랄 해저드가 생기면 시장은 무너집니다. 시장은. 요즘 젊은이들이 일 안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이 무너진 거예요. 일 안 해도 이게 뭐 6개월만 일하고 4개월 논다고 하잖아요. 실업급여가 충분하니까. 실업급여가 충분하니까 굳이 받을 수가 없다.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모랄 해저드가 되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게 포퓰리즘 때문에 어려워진다. 또 금융은 제발 관치가 없었으면 했던 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시기에 바랬던 거잖아요. 제발 관치금융 하지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치금융이 또 막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 솔직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좀 두렵다는 생각 진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시장은 시장답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요. 시장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했다고 하니 제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통하는 시장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